상진인데 예, 오늘부터는 이제 한스타 여러분께서 한스타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큐티 안에서 스타로. 예, 큐티 안에서 승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한상진의 기념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오늘 댓글에 보니까 웃긴다. 한상진을 위인전에 넣어라. 위인전에 넣고 동상 추진단을 만들어라라는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걱정을 했는데 그 기대했던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뭐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이렇게까지 형이 세게 나올 줄은 몰랐고. 아니, 저는 세게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은 뭐 제 사건이어서 그런가? 이게 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예. 괜히 이제 기대를 키웠다 나중에 실망할까봐. 그리고 예. 사실은 뭐 제가 취재했던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가 물증이 사실은 많지 않고 예. 거의 이제 말로 진행됐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렇게 재판부가 단호하게 유죄 뭐 낼 수는 있을 거라고 봤지만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 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서 추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예, 피고인이 일어나셨고요. 예,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오늘 저는 저 선고를 보면서 야 한상진 기자를 인터뷰하려고 난리가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예. 많이 왔죠. 근데 오늘 지상파 방송이나 뭐 종편 인터뷰 안 하셨습니까? 근데 뭐 인터뷰 요청은 없고. 마치고 한 기자를 이제 로비에서 만나서 이제 쭉 내려오는데 아마 이제 프레시가 쇄도할 거다. 예. 거의 기자회견식으로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그들때 보질 않아. 그러니까 그 장면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MBC 유튜브인데 이게 두 분이 이렇게 뒤에서 잡혔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아, 누가 제보를 했지? 이게 저걸 또 캡처를 해가지고 아주 장면 예, 기가 막히게 보여줬는데 잡았네. 엉뚱하게도 윤석열 변호인들을 예. 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아니요, 내용 못 판사한테 들었어요. 예. 조순표 판사죠. 오늘. 네네네. 예, 조순표 판사가 양심이 없는 판결을 했다라고. 아, 그렇게 말했어요? 예, 양심이 없다 판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양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판결 문상에 뭐 우리가 이제 또 계속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뭐랄까요 법리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사실 아까 이제 이게 큰 덩어리가 두 개잖아요. 예. 건진법사 관련된 게 하나 있고 예. 그게 2번이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이 이제 1번인데 예. 그 판결 내용이 딱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네. 본인이 그 당시에 말했었던 이 말을 네. 듣는 국민들이 어떤 취지로 이걸 받아들였을지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하고 예. 두 번째, 이게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세 번째, 허위 사실인 걸 본인이 알고도 떠들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세 개의 이렇게 논리 구조가 제가 사실은 제 사건이라서 굉장히 내용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쾌하게 그러니까요. 정리가 잘 돼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2심에서 도저히 뒤집힐 수 없게 굉장히 논리적인 정합성이 판결에 있더라고요. 예. 그랬죠. 있고 두 가지 혐의 다 오늘 유죄가 됐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 오늘 그냥 1심 결과일 뿐이고 예. 뭐 2심, 3고심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또 계속 지켜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딱 들으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내용 있었나요? 뭐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뒤에 예. 판사가 반복해서 뭐 죄질이 불량하다, 예.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는 취지, 그리고 죄가 가볍지 않다 음. 이런 표현을 두세 번인가 반복해서 쓰는데 예. 그런 문장이 이렇게 딱 들릴 때마다 약간 이렇게 몸에 닭살이 탁탁 돋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율이 이렇게 찌릿. 예, 예, 약간 좀 전율이 좀 왔고 사실은 뭐 그 앞에 이제 논리 구성을 하는 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예.
그게 그런 말씀 딱 하시는데 뭐 좀 울컥울컥하더라고 제가.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늘 공직선거법 이제 유죄가 된 거는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한상진 기자가 취재 보도했던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거고 두 번째는 건진 법사를 나는 캠프 관계자한테 소개를 받았지 그리고 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2021년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다 기자들과 관련이 있어요. 건진 법사도 맞아요. 기자들 질문에 답변한 거예요. 네, 그렇죠. 기자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어찌됐든 윤석열 측이 주장했던 모든 게 깨졌는데 특히 윤우진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이 기사를 2019년 7월 2일인가요? 7월 8일. 7월 8일에 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일에 한상진 기자가 네. 2012년에 윤석열과 나눴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하면서 7년 만에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7년 만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다 그때 큰 화제가 돼가지고 인사청문 도중에 이게 틀어져서 화제가 돼가지고 네. 뉴스탑 근데 그때 당시에 데스크가 김용진 기자였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게 나가면 당시는 윤석열은 스타였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건 뭐 슈퍼스타였죠. 이게 나가면 큰 항의를 받겠다 이런 좀 예측은 하셨나요 당시에? 뭐 항의라기보다는 이제 큰 파문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예.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확보한 그런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적 자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곧 임명이 될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그냥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냥 우리가 암장시키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도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뭐 그 뒤에 어떤 뭐 후폭풍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온전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좀 후폭풍이 있었죠. 엄청난 네. 후폭풍이 있었죠. 네. 저희들이 그때 보도가 밤 한 11시쯤 11시 한 40분? 11시 40분. 네. 근데 그게 뭐 좀 이따가 또 이제 경위를 좀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최종까지 윤석열의 본인의 입으로 이걸 이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가지고 그 국회 이제 청문회 현장까지 그 한상진 기자가 직접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죠. 그냥 묵묵부답을 지나가 버렸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다 담아서 이제 리포트를 제작을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고 근데 그때도 어쨌든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문회 도중에 그 이제 리포트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고 당이 바뀌기 전이죠. 당명이 바뀌기 전이죠. 거기서 이제 털었고 그러면서 이제 왜 저쪽 당하고 뉴스타파가 야합을 해서 이 검찰 개혁의 종아 윤석열의 왜 아군의 등에 이제 칼을 꽂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엄청나게 왔어요. 국민의힘과 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그 당시 이제 우리 보도를 튼 이제 의원이 이제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김진태요. 김진태하고 뭐 짰어 뭐 뉴스타파가 돌았냐 뭐 왜 그러냐 뭐 하여튼 그런 항의들이 꽤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뭐 그렇게 먼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뭐 저희들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드러나게 됐죠. 재밌는 게 지금 아까 이제 틀었던 저 음성 파일이 총 26분인데 저 26분이 이 윤석열 씨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두 번째 재판인가에 현출이 돼서 제가 이제 법원에 제공을 해서 그게 이제 녹음 파일을 다 틀었어요. 근데 그거를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자라는 요청을 누가 했냐면 특검이 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 씨가 했어요. 아, 윤석열이. 윤석열 씨가 어떤 이유로 저걸 틀어보자 그랬냐면 한상진 기자가 본인이 한 얘기 중에 그러니까 한상진 기자 입맛에 맞는 부분만 짜집기를 해가지고 방송을 해서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있다. 전체적인 걸 다 들어보면 내가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게 아니고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뉴스타파 기사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다 틀어보자. 이래서 이제 틀었는데 막상 틀어보니까 저는 사실 질문 몇 번 하지도 않아요. 아까도 들어보셨지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셨나요? 그 말 다 끝나면 본인이 한 10분 얘기하니까. 그런 식이라서 사실은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분이 왜 그걸 제출하자고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청문회 때 사실 이제 그 청문회 전에도 그 의원들이 이제 서면 질의도 보내고 그렇죠. 그때도 변호사 소개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 당신이 변호사 소개를 했냐 안 했냐 서면 질의를 가니까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윤석열은 계속 이제 답변을 해왔어요. 그다음에 그날 청문회가 이제 오전 10시부터 열렸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의원들이 맞아요. 변호사 소개했냐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보도가 밤 11시 몇 분에 나갔거든요. 그럼 자기 육성으로 소개해줬다는 그 이야기가 나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의 발언이 이제 180도 바뀌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소개해줬다고 한 말은 맞아.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친한 후배인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자기가 이제 신동아 기자, 주간 동아 기자 한상진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이제 둘러대는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아니 자기 친한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한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냥 받았었어요. 특별한 네, 이제 받았었죠. 검증 없이 받았었는데 오늘 판결문 중에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아니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으면 2012년에 한상진 기자하고 통화할 때 그냥 사건하고 가장 가까운 그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렇죠. 그때는 전혀 없다가 왜 7년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네가 둘러대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해 준 게 이제 검사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 맞지만 지금 그 사소한 거짓말이 누적되고 반복돼 가지고 결국에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선거 보전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상진 기자가 2012년에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두지 않았다면 2019년 보도도 없었을 것이고 한데 윤우진이란 분이 저는 이 사건을 보면 검사에게 수사권 주면 안 된다는 예, 명확하게 그걸 증명하는 사건인데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윤우진 사실은 이렇게 오늘 판결 난 건 예. 윤우진이라는 2012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예. 당시 부장검사였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안 해줬느냐 예. 변호사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여기에만 지금 판결이 난 건데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어쨌든 이렇게 어느 정도 정의가 실현된 거는 뭐 반길 일이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실체적 진실이 아직도 안 밝혀진 사건이에요. 그게 진짜 큰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온갖 곳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논리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 나보다도 법조인들을 윤우진 씨가 더 많이 안다. 검사들도 더 많이 알고 변호사들도 더 많이 아는데 굳이 내가 저런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현직 검사였었던 사람도 나보다 검사를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윤우진 씨예요. 근데 저 사람이 그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돈이 억대의 돈인데 저 돈을 혼자 쓴 게 아니라 예. 검사 그리고 경찰 간부들 심지어는 언론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뇌물을 나눠줬다라는 의혹으로 사실은 시작됐었던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체적 진실이 거의 밝혀진 게 없고 이제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이 돼서 그 윤우진 씨도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지금 예. 2심 항소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씨가 이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유죄 1심에서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찰 저 광수대가 있었죠. 그렇죠. 서울청 광수대가. 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했는데 압수수색영장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각했죠. 그렇죠. 7번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그중에 6번을 검찰이 기각을 그러니까요.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뇌물을 줬다는 육류업자의 뭐 수첩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육류업자의 다이어리가 있었고 그 다이어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실물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기재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씨와 그 뇌물을 준 육류업자와 윤우진 씨가 같이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처럼 기재가 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물어보는 지금 뭐 변호사 소개해주냐 이거 물어보러 전화한 게 아닌데 판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목적으로 전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신이 얘기한 건 진실이다. 진실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우진 사건 당시에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만약에 윤석열도 윤우진과 함께 접대를 받거나 했다면 그때 옷 벗었을 거 아닙니까? 뭐 옷 벗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저 사람은 2012년에 만약에 저 밝혀졌으면 검찰을 떠나서 과태료 정도 받고 끝났을 거고 2019년에 만약에 저게 사건이 마무리가 됐다면 검찰총장이 안 됐을 것이고요. 지난 대선 때 만약에 이 의혹과 관련돼서 실체적 진실이 여러 언론들이 좀 달라들어서 혹은 어떤 식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면
저는 이 사건만으로도 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계엄도 없을 테고. 경험도 없었을 거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7번 이제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이제 6번을 기각했잖아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과 윤우진 그다음 그 이제 그 육류업자 골프 라운딩도 가고 그런 이제 혐의점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고 이제 경찰이 뭐 골프장 골프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뭐 네, 다 검찰이 이제 다 막아서 이제 실체를 규명을 하지 못하고 윤석열 관련 혐의는 이제 공소시효 다 끝난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사실은 2021년 12월 달에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 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예.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참 이게 허무한 게 생각을 해보세요. 2012년에 사건이 시작이 돼. 윤우진 씨는 해외로 도피를 했다 2013년에 귀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현직이잖아요. 전직도 네. 아니고 근무를 하던 중에 도망을 가요, 해외로. 네. 도망을 갔다 태국에서 체포가 됐는데 인터폴에 잡혀오면 당연히 영장 발부를 하잖아요, 구속을.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8개월 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돌아다니다가 인터폴에 붙잡혀가지고 한국에 압송이 됐는데 예. 경찰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예. 검찰이 그걸 또 반려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검찰이 반려한 사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문구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해외로 도피했다란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 이게 당시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조직이 뭘 보안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지금 뭐 보안사 건은 일단 일단하게 됐습니다만 검사가 이렇게 사건을 대놓고 영장을 반려하고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을 하고 할 때 그거 견제 장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십몇 년짜리 사건이잖아요. 예. 가장 안타까운 그 일이 벌어진 건 2015년인데 예. 2015년에 그 검찰이 윤우진 씨 뇌물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 박성재예요. 아, 박성재. 네. 예.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박성재 지금 감옥 가 있죠. 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했었던 박성재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무혐의 처분하는데 제가 왜 이 대목이 제일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냐면 2013년에 예. 압송돼 온 윤우진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에 경찰이 의견서를 검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보내요. 그게 수십 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가 또 입수해서 예. 저희가 보도를 하는데 그걸 보면 제가 뭐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정말 수사를 잘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경찰이 이 정도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진짜 특수수사도 다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심지어는 윤우진 씨가 당시에 본인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거를 2013년에 검찰이 받아서 갖고 있다가 거의 1년 6개월? 한 2년 가까이를 들고 있다가 2015년에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하는데 불기소 결정문이 대여섯 장밖에 안 되는데요. 그 윤우진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안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고 그냥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저는 이 두 문서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제가 화가 났었던 기억이 지금도 그러니까요. 생생하고. 그리고 윤우진은 공무원으로 복귀해가지고 정년퇴임을 합니다. 예, 예. 그 윤우진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하시면 막 꿈에도 나옵니까? 아, 꿈도 많이 꿨죠. 네. 어쨌든 윤석열 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 사건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저도 네. 이제 마음에 이제 짐이 또 남고 사실은 2012년에 끝을 못 본 걸 2019년에 또 끝을 못 본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제 데스크였던 김영민 선배도 아마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거고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끝을 봐야 된다. 뭐 사무실 들어오지 마. 이런 말도 하셨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 4개월 동안 사무실에 아예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그때 윤우진 씨가 이제 그 인천의 영종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네요. 다섯 그렇죠. 시간. 그래서 제가 네. 하여튼 윤우진,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안 소개해줬는지 예. 윤우진의 뇌물 사건에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음. 이게 무슨 서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윤우진의 주변 사람들 다 털고 윤석열의 주변 사람들 다 털고 검찰 뭐 취재하고 그런 수밖에 방법이 없었어서 하여튼 그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딱 4명밖에 없다. 예. 윤석열과 윤대진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와 윤우진 넷밖에 없다. 근데
윤석열이 내 카메라 앞에 앉을 가능성은 높고 그렇다고 소개받았던 이남석 전직 검사였던 이남석이 카메라 앞에 앉을 가능성도 없고 예. 윤대진도 가능성이 없고 내가 오로지 해볼 수 있는 거는 윤우진을 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윤우진을 잡는데 하여튼 총력을 다했던 기억이 좀 나고 그래서 거의 한 6, 7개월을 제가 윤우진 주변을 돌돌돌돌 뭐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윤우진 씨를 결국에는 제가 전화를 잊지도 못해 제가. 그러니까요. 2020년 코로나 때였는데 12월 31일 날 인사동에 있는 어떤 한정식 집인데 제가 그날 윤우진 씨를 거기서 이제 만났죠. 거기서 5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5시간이 아니라 그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12월 31일 날. 제가 이제 윤우진 쪽에다가 계속 이제 만나자 이제 안 만나면 내가 이거 이제 끝까지 난 간다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후 3시인가 연락이 왔어요. 윤우진 씨 쪽에서 만나자. 해서 6시에 만나기로 했고 제가 그날 다음날 새벽 3시인가에 한정식 집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요. 아니 뭐 이렇게 회유 같은 건 없었나요? 돈 줄게. 아니 뭐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뭐 거의 한 8시간 같이 있으면서 윤우진 씨가 거의 한 2-3시간은 제 앞에서 울었어요. 왜? 하도 본인을 하도 괴롭히니까 좀 그만하자. 네, 제발 좀 그만하자. 사실상 특검은 한상진 기자가 보도한 30여 개의 보도를 그냥 쭉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로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아니 사실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제 자랑이 오늘은 좀 자랑 좀 해도 됩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이 윤석열 씨 거짓말 사건, 공선법 사건 첫 재판에 갔는데 예. 특검이 기소한 거잖아요. 김건희 예.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서 첫 재판에서 증거를 2개를 내겠습니다 하는데 첫 번째 증거가 제가 2012년에 녹음했고 2019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했었던 그 녹음 파일. 근데 특검은 갖고 있지도 않아. 이 녹음 파일은 저기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갖고 있으니까 증거 신청을 해서 여기다 내겠다. 아무튼 그런 거였고 두 번째는 제가 2021년 7월 달에 또 보도했었던 윤우진 씨와의 저기 그 이제 인터뷰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증거가 딱 2개였어요. 제가 이제 첫 재판에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특검의 참고인 조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니 저한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특검에서 이거를 기소할 거라는 것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도 예, 그렇게 했는데 전혀, 예. 특검에서 왜 이 2개? 왜냐면 공직선거법 뭐 거짓말도 더 많잖아요. 예, 많죠. 장모 10원 한 푼 뭐 맞아요. 해가지고 많은데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한상진 기자가 이걸 다 해놔가지고 이걸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들이 특별히 더 추가로 수사할 게 없으니까. 아니 그럴 근데 리는- 이상한 거는 참고인 조사도 안 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 그때 이미 제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녹음 파일을. 예. 참고인 근데 그 과정이 없이 법원에 와가지고 그거를 뉴스타파에서 받아서 내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 A부터 Z까지 한상진 기자가 다 한 겁니다 그냥. 근데 아까 뭐 겸손하게 이게 뭐 윤우진 거는 뭐 특별한 물증이 없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인터뷰 본인 당사자들의 말한 그 말 정언 이런 게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물증이 된 거죠. 오늘 재판장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소개받았다는 이남석 변호사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한 직후에 바로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맞아요. 이렇게 2번이나 통한 걸로 봤을 때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사실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 너무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아까 영상 여러분 보셨잖아요. 윤우진 본인 입으로 윤석열이 소개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남석 변호사는 나와서 윤석열이 그거 해라고 해서 문자도 있다. 얘 인정했고 윤우진 본인도 인정을 했고 맞아요. 윤석열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나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무슨 오늘 보니까 윤석열 변호인은 판사에게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와, 진짜 그 변호사들이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일단은 한상진 기자가 15년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잘 모르는데 저는 옆에서 많이 듣고 봐가지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기자 인생이 있어서 한번 있을까 말까 거의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없죠, 사실 이런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시키는 이 결정적인 증거, 내가 취재한 게 증거가 됐다. 그리고 유죄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로. 예. 봉지욱 기자도 얼마 전에 그 뭐 대통령급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그렇죠. 예. 오세요. 아니 근데 그거야 뭐 제가 안 했어도 누가 했겠죠. 근데 이거는 독보적으로 14년간 하지 않습니다, 저는. 14년간 한 사람을 이렇게 팔면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고. 예. 아니 이제 그 사람은 괴로웠을 것 같아. 예. 유모 씨. 예. 지금 뭐 심지어는 한상진 잘생겨 보임. 울보 한상진 기자 해냈다. 기자상 받아야 한다. 갑자기 예뻐 보이는 모양이지. 세계 최초 당선 무효. 아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사건 검진법 사건은 뭐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근데 윤우진 건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법정 들어가 봐야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판사가 세워놓은 논리를 보면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안 뒤집어지겠는데, 이거 만약에 이걸 뒤집는 판결을 2심에서 하려면 판결문 쓰기가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참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뿌듯하기도 한 건 어쨌든 예. 제가 2012년에 녹음했었던 그 윤석열 씨의 육성 녹음 파일 내용이 예. 굉장히 크게 신빙성이 부여가 되는 결정이 나왔고, 예.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판결문이 이제 구조가 짜여졌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늘 어쨌든 이걸 뭐 뒤집을 예. 한 7, 8번? 대여섯 번은 아니 판사가 판결문에 한상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평상시 이제 이 사건 재판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윤석열 씨 입에서도 특검 입에서도 재판장 입에서도 제 이름이 한 2, 30번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으면 좀 기분이 진짜 묘하다고요. 이게 뭐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예. 하여튼 좀 묘한 느낌을 좀 받는데 오늘도 뭐 좀 그러더라고요. 뭐 윤석열이 이제 언급한 뭐 그런 것보다는 오늘 이제 재판장 네, 재판장이 이제 판결문에서 판시하면서 언급했으니까 뭐또 특별한 좀 느낌이-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예. 2심에서 뒤집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 공직선거법 그것도 사실은 2심에서 뒤집히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 오늘 보면 사실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저는 아까 낮에 방송할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상했거든요. 근데 거의 맞췄네. 예, 저도 제 생각도 뛰어넘고 왜냐면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근데 조순표 이 재판장 판결한 거 보면 김건희 그 매관매직 사건, 뭐 네. 디올백, 샤넬백 받고 이런 것들 그때 굉장히 많이 징역 7년 내렸잖아요. 징역 7년이었죠. 그리고 그게 원래 1심에서는 샤넬백 2개 중에 하나 당선 직후에 받은 거는 인정을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후반에. 안 했는데 2심에서 그게 뒤집혀가지고 샤넬백이 다 인정이 됐는데 이분 스타일이 보니까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더라고요. 큰 그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는 그 이번 내란 특히 이제 특검 관련된 여러 판결문 중에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문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 1심 판결 7년 나온 거 예. 그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판결문 너무 잘 썼다. 제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어렵지 않고요. 예. 그냥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 음.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 뭐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 그런 돈을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맞아요. 그럼- 자리를 뭐 주고받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갈 수 있는 자리를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뭐 사고 파는 이런 식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친구들끼리도 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데도 예. 격조가 있게 느껴져서 저는 사실은 그 조순표 재판장의 그 판결문이 참 저는 읽는 데 참 기분이 좋았는데 예. 오늘도 역시 제가 판결 내용을 읽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예. 일단 오늘 판결문을 읽는데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없고 다 이해가 되고 굉장히 쉽게 설명하시는데 참 좋은 판결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제 사건이라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딱 들으면서 문장을 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공소사실 뭐 1항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딱 듣자마자 야 이거는 유죄다라는 직감이 딱 오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윤우진 변호사 소개 안 해줬다. 이것도 관훈클럽에서 네, 아마 경향신문 논설위원이었던가? 네, 구혜영 예, 논설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었고. 맞아요. 네. 건진법사를 나는 그 김건희랑 같이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기자들 맞아요. 물었을 때 답변한 거잖아요. 예, 그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예?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불교인이라고. 네.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요 직전에 이게 2022년 1월 달에 세계일보에서 네, 맞아요. 그때 아마 영상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저 캠프에서 그저 어깨 툭 치는 후보의 등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는 그 장면이 영상으로도 나와서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보니까 이분이 무슨 스님 아니잖아요. 스님 아니고 무슨 뭐 소가죽을 산 채로 맞아요. 소가죽을 벗겼다라는 분 일광조 네, 일광조계종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광조계종이라고 이제 사실상 자기들이 만든 사교 같은 건데 저거에 대해서는 건진법사가 증인으로 나왔죠. 그렇죠. 예. 권인법사 증인으로 나왔죠. 건진법사 전선배 씨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전성배 씨가 나와가지고 2013년부터 알고 지냈다고 김건희랑 수차례 만났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6번 진행하는 공판을 다 들어갔는데 네. 윤우진 사건이야 이제 제 사건이기도 하고 제가 취재했던 거니까 다 알지만 사실 저는 더 재밌었던 건 건지법사 이 사건이에요. 예. 이 사건 관련돼서는 일단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가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를 수도 없이 만났고 예. 심지어는 나한테 윤석열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김건희다 이런 증언도 하고 뭐 윤한홍 국회의원하고도 같이 만났고 뭐 우리 집에서도 만났고 윤석열 씨 집에 가서도 만났고 여러 이걸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씨는 본인이 본인의 지금 뒷다리를 잡는 식인 게 이거 보면 아까도 이제 나오죠. 세계일보에 언급된 그분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그날 당일날 어떤 기사를 쓰냐면 아침에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모 씨라는 사람이 예. 그 윤석열 부부하고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이 전모 씨라는 사람이 지금 선대본에서 일하고 있다. 예, 세계일보 기사. 예, 이게 이제 일면 기사에 딱 나와. 예. 그래서 이 기자들이 묻는 거는 이 전모 씨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세계일보에 언급된 그분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예.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난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까 2013년에 김건희 씨로부터 처음 소개받은 뒤에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만났고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둘이 따로도 만나고 딴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그런 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심지어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아이러니인데 질문 딱 3개입니다. 3개. 기자들이 하는 수많은 질문들 그날 주로 하는 질문은 뭐냐면 안철수 씨 관련된 질문이 대부분인데 아, 안철수가. 네, 예. 안철수하고 단일화 이 질문이 대부분인데 딱 질문 3개 하는데 그 3개 중에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 배우자분하고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윤석열 씨가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딱 이제 덜미가 잡힌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저 짧은 문답 하나가 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제가 그런 근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오늘 판사 그 판결 들어볼 때는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급박한 상황, TV 토론이나 이런 급박한 예. 상황에서 맞아요.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뭐 100원 판례 있는 맞아요, 모양이에요. 맞아요.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TV 토론 뭐 관련해서 맞아요. 그때 그런 게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놓고 한 거짓말이라고 지금 판사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때 크게 논란이 또 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쓰여졌던 판례를 본인들이 지금 가져다가 주장했다가 한마디로 이제 무시당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하는 말이 TV 토론에서 양자 간에 막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냥 말실수 정도는 뭐 허용할 수 있다라고 치는데 지금 윤석열 씨와 관련된 이 혐의는 예. 본인 혼자서 나와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거나 예.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그것도 역시 혼자 답변할 수 있는 예. 상황에서 한 얘기라서 그 판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뭐 후보들 간의 논박이나 이 사안하고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쓰면 안 된다 이런 논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착각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착각할 수 없다. 예, 2013년에 이미 다 만나고 쭉 여러 차례 만나왔는데 그렇죠. 당 관계자가 소개를 해줘서 스님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게 이게 그렇죠. 예, 내가 착각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판사가 적시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예. 없고 내가 이미 거의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고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여러 명이서도 만나고 해서 잘 아는 사람을 예. 갑자기 새로 소개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재판에서 특검이 했었던 주장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번에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뭐 397억 원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금액 알려드릴게요. 예. 자료 25번. 397억 5,669만 5천 원. 네, 20대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입니다. 397억. 여기에 이제 그 윤석열의 기탁금 3억 원 기탁금 포함인데 3억 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이제 정당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 돈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다음 자료 20번 보시면 한나라당이 예전에 차떼기 사과 상자에 돈 받고 이러다가 불법 대선 자금 후폭풍을 겪었는데 2002년 차떼기 사건 때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2004년에 여의도 10층 당사를 팝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천안연수원은 국고에 헌납을 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천막 당사를 설치했는데 오늘 댓글 보니까 천막 당사 얘기 많더라고요. 네. 그 천막을 어디다 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그럼 재정 현황은 어떨까 또 살펴봤습니다. 자료 21번. 국민의힘의 현재 총자산 1,315억 776만 원. 선관위에 이제 작년 말 기준이고요. 토지가 756억, 건물 160억. 건물 하나 팔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임차 보증금 273억인데 현금이 115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모자르잖아요. 그러네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서 여러 개를 팔아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삼심이 확정되면 그렇고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이미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 조선일보나 이런 데들은 민주당도 그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조이대가 파기환송 시켰잖아요. 지난 대선 직전에 그거 유죄 나오면 민주당도 한 430억 뱉어내야 돼. 이 기사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 기사가 나올 건데 별개의 사건이고 그거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을 조이대 대법원이 말도 안 되게 처리를 해가지고 법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런 식의 사건 처리는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397억을 최초로 쓴 기자가 전데 자료 13번 보시면 내가 방금 그 이야기 해주려고 그러니까 아니 스스로 이야기하기 제가 자 보세요. 이때가 조금만 언제입니까? 기다리지. 2024년 11월 22일에 그러니까 계엄 전이죠. 이때 강남 가로수길 예화랑이라는 곳에서 이제 불법 선거사무소를 윤석열이 여기서 TV 토론 준비도 하고 선관위에 그 신고해야 되거든요. 선거사무소 주소는. 근데 여기는 불법 선거사무소였고 아까 건진법사는 양재동의 서희건설에서 또 네트워크 본부 불법 선거사무소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때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고 이게 안진걸이나 뭐 참여연대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때 제가 저 기사를 쓰면서 찾아봤습니다. 선거보증금 얼마 받았지? 397억이더라고요. 저 기사 때 처음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빼박 증거인데 특검이 요거는 기소를 안 했어요. 기소를 안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한상진 기자 건이 어떻게 보면 10여 년간 증거가 많잖아요. 녹음 파일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기소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건까지 기소했으면 오늘 실형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형. 아니 그리고 이것뿐만이 너무 악질 범죄라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세금 약 4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면 한상진 기자에게 포상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